마서린이 채화영을 팔았어요. 자기를 30년 동안 딸이라고 키워준 엄마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마대창 회장 앞에 고발해버렸거든요.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반찬가게 딸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집착 하나로 서린은 채화영보다 더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서린이 배신을 결심하는 그 눈빛, 딱 채화영 어릴 때랑 똑같거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니, 이건 키워준 환경이 만든 괴물인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장면 하나로 드라마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끝까지 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회차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시상식장 뒤편, 마대창 회장의 서재였어요. 마서린이 채화영의 손에 들린 반쪽 목걸이를 발견하면서부터 모든 게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서린 입장에서 보면 처음엔 당연히 혹시 엄마가 회장 친딸이야? 그러면 나는 친손녀? 이 방향으로 생각이 흘렀을 거예요. 그게 서린에게 얼마나 달콤한 상상이었겠어요. 드림그룹의 진짜 혈육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근데 채화영이 날린 한 방이 그 꿈을 산산조각 냈죠. 채화영이 서린의 뺨을 사정없이 갈기면서 폭로한 진실은 이거예요. 드림그룹의 진짜 친딸은 서린이 그토록 반찬가게 미친년이라며 깔보던 정숙희라는 것. 그리고 서린 자신은 정숙희가 낳은 쌍둥이 중 하나를 채화영이 30년 전에 훔쳐온 딸이라는 것. 이 장면에서 채화영의 심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드러나요. 채화영은 지금 서린에게 진실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나랑 같이 드림그룹 지분을 빼돌려야 한다는 공모를 제안하거든요. 즉, 채화영에게 서린은 이 시점까지도 자신의 도구예요. 딸이 아니라 30년 동안 딸처럼 키웠지만 위기의 순간에 채화영이 꺼낸 펜은 결국 너도 나랑 같이 살아남으려면 내 편이 되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린의 반응이 채화영의 예상과 달랐어요. 충격으로 주저앉았다가 이내 도끼 어린 눈빛으로 변하는 서린.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공포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냉정한 계산이었죠. 오장미와 친자매라는 사실, 반찬가게 핏줄이라는 사실이 서린에게 선택지를 딱 두 가지로 좁혀버린 거예요. 채화영과 손잡고 지분을 빼돌리다가 같이 망하거나 채화영을 먼저 마대창에게 고발하고 유일한 충성파가 되거나. 서린은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한쪽에선 오장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장미의 손에는 마서린의 립스틱 USB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 USB, 그냥 소품이 아니에요. 그 안에 채화영이 30년 동안 숨겨온 범죄의 전말이 담겨 있거든요. 채화영의 스패너 매장 위치, 30년 전 별장 감금 사건의 전말까지. 변호사 강백호가 장미 옆에서 마 회장님께 알리고 정식 수사를 요청하자고 했을 때 장미의 판단은 달랐어요. 강백호가 법적, 절차적 접근을 생각하는 동안 장미는 이미 채화영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채화영이 시상식장에서 가짜 딸 박영미를 내세워 마대창을 속이려 했다는 걸 목격한 장미는 두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장미 캐릭터의 힘이에요. 착하고 순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가 돌아가는 인물이거든요. 강백호가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장미는 감과 사람에 대한 이해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팀이 되면서 채화영을 향한 포위망이 조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장미가 USB를 바로 경찰에 넘겼다면 더 빨리 끝났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이 또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무력화했을까요? 저는 채화영이 30년을 버텨온 사람이라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장미가 직접 현장에서 막아선 게 결국 맞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처연하게 느껴진 인물은 이강혁이에요. 한영자 집 거실 장면, 많이들 마음에 남으셨을 것 같아요. 한영자가 이강혁에게 차를 건네는 그 조용한 장면에서 강혁은 채화영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거든요. 30년 동안 자신을 사냥개로 부려온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 준호마저 강남봉 교수의 아들로 위장시켜 드림그룹을 삼키려 했다는 것. 저를 인간으로 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강혁은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처럼 말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비극적이거든요. 너무 오래 당해와서 분노할 에너지조차 이미 소진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영자가 그에게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30년 전 정숙희를 절벽으로 몬 자술서와 드림그룹 차명 지분 서류를 마 회장에게 넘기라는 것. 그게 최화영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무기라고. 그리고 강혁이 결심하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떨림이 무섭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무언가를 지금 이 한 결심으로 쏟아내려는 사람의 떨림이잖아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은 사실 악인이에요. 최화영의 명령 아래 수많은 일을 저질렀을 사람이죠.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그가 아들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반기를 드는 그 순간 시청자들은 이 사람을 완전히 밀어낼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이 드라마가 만들어온 이강혁 서사의 힘이에요. 마대창 회장 서재 장면은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예요. 마대창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네받으려는 바로 그 순간 설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선수를 쳐버려요. 할아버지, 그 결과지 보지 마세요. 최화영이 조작한 가짜예요. 이 타이밍이 절묘해요. 최화영은 설인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설인은 이미 최화영이 폭로한 진실을 역이용해서 최화영을 고발하는 무기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설인이 마대창 앞에서 꺼낸 펜은 세 가지예요. 첫째, 최화영이 진짜 친딸 정숙희를 숨기고 가짜 딸 박영미를 내세워 드림그룹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다는 것. 둘째, 자신이 그 음모를 막기 위해 목걸이를 가져왔다는 것. 셋째, 그 증거로 반쪽 목걸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 이 세 가지 행동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설인은 단숨에 마대창의 눈에 손녀가 아니라도 내 회사를 지킨 충신으로 자리 잡게 돼요. 여기서 설인의 심리가 무섭거든요. 최화영을 배신한 건 맞아요. 근데 설인이 한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최화영이 알려준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진실을 가장 영리하게 활용한 거예요. 나는 반찬가게 딸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려면 최화영보다 더 빠르게, 더 영악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 계산을 순식간에 해낸 거예요. 최화영이 30년 동안 쌓아온 음모가 자신이 키운 딸의 손에 단 몇 분 만에 무너지는 장면. 이게 이 드라마에서 제일 아이러니하고 제일 드라마틱한 역전이에요. 설인에게 배신당한 줄도 모르는 최화영은 한편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어요. 정숙희를 납치하기 위해 비행 청소년들을 고용해 반찬 가게를 습격하는 장면. 30년 전처럼 정숙희를 조용히 시체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 했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요. 최화영은 끝까지 과거의 방식, 즉 제거를 택해요. 30년 전에 절벽으로 밀어냈고 지금도 똑같이 제거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최화영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오태평, 오장미, 강백호가 들이닥쳤거든요. 오태평이 소금 자루를 들고 불량배들을 후려치는 장면, 진짜 속 시원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장미가 최화영의 뺨을 직접 돌려치는 장면도요. 이 장면에서 장미가 단순한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백호가 차갑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순간. 방금 마 회장님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서린 씨가 직접 당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최화영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자기 딸이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살아남으라고 폭로해준 진실을 무기 삼아 자신을 쓰러뜨렸다는 사실. 최화영 입장에선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엔딩 시퀀스, 정말 숨막혔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에 미친 듯 도망치는 최화영. 이강혁에게 전화를 거는데 운전석 옆미러에 비친 건 이강혁과 한영자가 나란히 서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어요. 이강혁마저 등을 돌렸다는 걸 그 미러 속 눈빛으로 알아버린 최화영. 30년 동안 충성을 바쳤던 사냥개가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거예요. 최화영이 가장 믿었던 두 존재, 설인과 강혁이 동시에 배신하는 날이 온 거죠. 드림그룹 로비로 달려가 마대창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최화영. 하지만 로비 전광판에는 이미 모든 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최화영 해임, 살인미수 및 아동유괴 혐의 수배. 30년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엔딩에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최화영의 몰락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마서린이 서늘한 눈빛으로 최화영을 비웃으며 동시에 오장미를 매섭게 노려보는 장면이에요. 최화영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오장미와 마서린, 즉 진짜 쌍둥이 자매 사이의 드림과 후계 전쟁이 선언되는 거거든요.
채화영이 일으킨 드라마가 끝나는 게 아니라 채화영을 이긴 두 자매의 더 잔혹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의 진짜 다음 챕터예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채화영의 몰락을 인과관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채화영의 근본적인 실수는 딱 하나예요. 정보를 독점하려 했다는 것. 30년 동안 채화영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숙희가 진짜 친딸이라는 것, 설인이 훔쳐온 딸이라는 것, 차명 지분의 위치. 이 정보들을 채화영만 알고 있는 한 채화영은 안전했어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은 그 정보를 설인에게 폭로해버렸어요. 왜냐고요? 설인을 자기 공모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모자로 만들려면 같은 처지임을 알려야 하고 같은 처지임을 알리려면 진실을 말해야 하거든요. 근데 채화영의 계산이 틀린 건 설인을 내 딸로 봤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이지만 30년을 같이 살았으니 위기 앞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채화영을 무너뜨린 거예요. 설인은 채화영의 딸이 아니라 채화영에게 배운 생존자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채화영의 원칙을 채화영을 향해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결국 채화영은 자신이 키운 방식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역설이 있을까요? 이강혁도 마찬가지예요. 채화영이 강혁을 30년 동안 충성스럽게 부릴 수 있었던 건 강혁이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채화영이 준 것들, 자리, 보호, 어떤 형태로든의 거래관계. 그게 강혁을 묶어뒀던 거죠. 근데 채화영이 강혁의 아들 준호를 자기 계략에 이용하는 순간 강혁에게 채화영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적이 됐어요. 자식을 건드리는 순간 빚이고 의리고 다 사라지거든요. 채화영의 욕심이 자신의 마지막 울타리마저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채화영이 이 결말을 피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채화영이 정숙희를 30년 전에 절벽에서 밀지 않았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드림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욕망의 출발점이 이미 파멸의 씨앗이었던 거죠. 이번 회차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비 구도는 오장미와 마설인이에요. 두 사람은 정숙희의 쌍둥이 딸이에요. 같은 핏줄, 같은 출발선. 근데 30년의 시간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오장미는 반찬 가게에서 자랐어요. 가난했고 교육도 많이 못 받았을 테고 사회적으로 무시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장미에게는 어머니 정숙희와의 진짜 관계가 있었어요. 비록 정숙희가 과거의 상처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더라도 장미는 그 안에서 사람을 믿는 방식을 배웠어요. 강백호와의 관계, 오태평 오빠와의 관계, 이 모든 게 장미가 사람을 향해 열려있다는 걸 보여줘요. 마설이는 채화영 밑에서 자랐어요. 돈, 지위, 학벌, 외모 모든 걸 갖췄죠. 근데 채화영이 가르친 건 딱 하나예요. 살아남는 것이 최고다. 거기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진짜 관계도 없었어요. 설인의 인간관계는 전부 거래관계예요.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그래서 채화영의 폭로 앞에서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만약 장미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쩌면 먼저 울었을 거예요. 설인은 울지 않았어요. 계산했죠. 이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비예요. 같은 DNA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이토록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엔딩에서 설인이 장미를 매섭게 노려보는 그 눈빛. 너는 반찬 가게 딸이고 나는 이 회사를 지킨 사람이다. 드림그룹은 내 것이다. 그 눈빛 속에 앞으로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장미는 진짜 혈육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설인은 드림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이 드라마의 근본 질문이기도 해요.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드라마 제작진 생각이 아니라 순전히 저의 뇌피셜이에요.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회차에서 설인이 마대창에게 채화영을 고발하면서 충신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다음 회차에선 마대창이 정숙희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친딸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이 서린에게 가장 위기예요. 왜냐면 서린은 채화영을 배신하면서 제가 목걸이를 훔쳐 할아버지께 드렸다고 했는데 마대창이 정숙희를 만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럼 서린이 넌 누구냐는 질문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서린이 정숙희의 쌍둥이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린이 드림가에서 갖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대창 입장에서 서린도 피가 섞인 손녀잖아요. 이 경우 서린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정숙희와 화해하고 장미와의 공존을 택하거나 아니면 마대창의 신임을 이용해 정숙희와 장미보다 먼저 법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이번 회차에서 서린의 눈빛을 보면 공존을 택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아마 서린은 마대창의 총애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복선은 바로 서린이 목걸이를 직접 마대창 책상에 올려놓은 행동이에요. 그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는 선언이었거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극단적이에요. 채화영이 체포 직전에 마지막 패를 꺼내는 거예요. 채화영은 30년 동안 버텨온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 위기를 대비한 최후의 카드를 하나쯤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강백호가 USB를 언급했는데 그 USB 안에 담긴 내용이 전부일까요? 채화영이 30년 동안 마대창을 옆에서 봐온 사람인데 마대창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비밀 하나쯤은 쥐고 있지 않을까요? 마대창이 과거에 저지른 무언가, 그게 채화영의 마지막 협박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엔 채화영이 한 번 더 반등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드라마가 채화영 몰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화영이 마대창과 서린과 장미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짜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복선의 근거는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이 도망치면서도 마 회장은 내 말만 믿어 라고 외친 장면이에요.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정말로 마대창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일 수 있거든요. 이 장면, 다음 회차에서 중요한 복선이 될 것 같아요. 채화영이 사라진 드림그룹에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음 화에서 마서린은 오장미를 동생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드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정숙희와 장미 모두를 밀어낼까요? 같은 핏줄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자란 두 자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이긴다는 게 진짜 이기는 건지.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의 시대가 끝났다면 이제는 그 욕망을 물려받은 자들의 시대가 시작된다.